오늘 저명하신 연대 김성택 교수님 모시고 턱관절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성계에선 제가 얼굴 담당인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조금 주눅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힘든데. 네네. 나이로도 이질감이 없어 보이시는. 네네. 제 사실 오늘 생일입니다. 오.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 56세입니다 그랬더니 너 만 57세라.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맞나요? 그냥 형이라고 불러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 환자분들 볼 때 턱관절에 뭐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신원장도 예, 저는 MRI도 찍고 뭐 해가지고서는 진료 기록도 만들고 했는데 사급 받았는데 그냥 군의관으로 화천에 끌려가서 2년 동안 잘 썩다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좋은데 그냥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네.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분야 중에서 이제 턱관절 질환에 관해서 환자분들을 매일 저처럼 볼 수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아마도 이제 환자분들을 가끔씩 보면서 그렇지만 또 그게 생각보다는 저희가 간과하기 힘든 그런 빈도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으로 슬라이드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턱관절 질환, 턱관절 장애 얘기하는데요. 정식 영어 용어는 Temporomandibular Disorder, 약자로 TM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벌써 지금부터 한 1000년 이상, 1100년 정도 이상 전에 있었던 이태리의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 있죠. 영어로 이제 플로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렌체라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 쪽에 있는 벽화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도 뭐 이집트나 그리스급 정도 되는 오래된 분들인데 보시면 화면에서 왼쪽에 두 손가락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을 두 손을 이렇게 턱에다 만지고 있는 분이 의사고요. 가운데가 환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파지하고 있는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술작 위생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제 옆에다가 컨다일 서브럭세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원장님들은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하품하다가 턱이 빠져서 입을 못 다물어서 애향케어 응급실 가가지고 턱을 갖다 끼거나 아니면은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은 리덕션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 컨다일 서브럭세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과두, 아탈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미 고대에서부터 이런 턱관절 질환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는 보기만 해도 벌써 그냥 눈이 왠지 그냥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약속으로 만든 턱관절에 관한 진단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왼쪽은 관절 질환, 그리고 오른쪽은 저작근 질환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아마 저도 틀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절 질환 저렇게 많은 것 중에 4개, 근육 질환 3개만 제가 뽑아서 오늘 원장님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환들은 제가 이따가 관절 4개, 근육 3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플로우 차트가 그 턱관절 환자가 원장님들께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잡고 치료가 마치는 데까지 모든 환자분들 거의 99%를 여기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환자분들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원장님들 뵈러올 때 턱이 아프다, 페인, 턱에 소리가 난다, 사운드, 입이 잘 안 벌어진다, 마우스 오프닝 리미테이션, 이 3가지 그 불편감으로 원장님들께 대부분 다 오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께서는 그 제가 TMD 이그잼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손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후에 통증이 있는 분들을 직접 손으로 눌러서 관절이 아프면 관절 질환, 관절통이 되고요. 근육이 아프면 근육 질환, 저희 로컬 마이알지아라고 써 있는 두 번째 글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데 손으로 촉진을 해봤더니 그때는 손가락 2개를 쓰겠죠. 관절 위에 올려놓고 오프닝 클로징을 시켜서 딱딱 이런 클리킹 팝핑 소리가 나면 위드 리덕션, 만약에 그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아그작아그작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 저희가 크레피투스 또는 한글로는 연발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TMJ 파노라마나 아니면 콤빔스티 가지고 계시면 거기까지 찍게 되면 이제 관절에 골변화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기 써 있는 대로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이제 진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은 간단히 원장님들이 또 손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구강 내에 넣어서 관계와 입을 벌려가지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정도가 겨우 손가락 하나 내지 2개 정도 되고 되게 딱딱해서 더 이상은 돌덩이처럼 안 벌어질 때는 without reduction이 되고요. 실제로 벌어지는 양은 아까 그 2손가락보다는 작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강제로 벌어지면 벌어지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상이 가는 대로 어쨌든 벌어진다는 얘기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연조직에 관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근경련이나 뭐 예전에 시험 때만 보던 뭐 보호성 뭐 상호수축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아프면 관절 아니면 근육통, 소리는 with reduction 아니면 관절염, 그다음에 입이 안 벌어지면 without reduction 아니면 근경련 이렇게 6개로 나눠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적으로 처음에 뭐 자가요법 약 주는 거, 바르는 약, 또 물리치료도 많이들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물리치료는 원장님들한테는 사실은 보험이 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원장님들께서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수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 그 후에 몇 주 정도 해서도 개선이 안 되면 잘 아시는 여기는 약자를 스플린트를 SP라고 표시했는데 뭐 스플린트 또는 TPI 이런 주사들 그 외에 또 일부 턱을 앞으로 내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가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깔끔합니다. 예, 원장님들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은 아까 보셨던 그 턱 탈구. 네네. 그래서 한 요 7개면은 아마 99.9%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서는 진료실에 붙여놓고 TMJ 환자 왔을 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를 어떻게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하드지에다가 이제 카피를 해놓으면은 원장님들이 방에다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네,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예, 저작권 없습니다. 원장님들 컨닝 페이퍼처럼 붙여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일주일에 기껏해 한두 명 오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이제 어차피 위생사가 한번 얘기하는 동안에 뭐 양치하는 동안에 한 1분만 들어오셔도 보셔서 가셔서 진료 보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그런 질환들의 분류에서 그 관절 질환 4개, 관절을 눌러서 아픈 거, TMJ 아트랄지아 또는 뭐 인플라메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디스크,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 나는 거. 지금 보시면 제가 파랗게 표시했는데 with reduction 소리 나는 거. 아니면은 without reduction은 아예 그 디스크가 빠져가지고 손가락 2개밖에 안 들어가고 강제로 벌려도 돌덩이처럼 굳은 그래서 하드 앤드 필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without reduction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는 연발음이 있고 크레피투스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골 변화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관절염이라고 진단하고 마지막은 아까 보셨던 그 이태리 벽화 나왔었던 그 탈구입니다. 요 4개가 이제 관절 질환이고요. 관절에 주사할 때를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해부학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왼쪽은 그 관상면으로 저희 코로날로 본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하악골 위에 디스크가 있고 그 위아래로 파란 색깔 리퀴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관절액. 이 관절강에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라테랄 디스칼 리가멘트라고 돼 있잖아요. 저 리가멘트 있는 쪽하고 바깥에 있는 노란색 캡슐 저 부분이 나중에 관절에 아마 여기 원장님들 제일 관심 있는 프롤로 테라피 할 때 주사할 때 이제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걸 입체적으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저기 그 마치 말 안장처럼 녹색 그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인대가 붙어 있는데요. 저게 이제 그 라테랄 리가멘트인데 저 부분에 저희가 타겟으로 주사하는데 주사 깊이는 대략적으로 1cm 미만입니다. 되게 슈퍼피셜로 있고요. 관절은 되게 깊어서 1cm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겉에 있는 컨다일은 당연히 아마 선생님들도 상상이 가시겠지만 피부에서 바로 눌러지면 바로 딱딱한 뼈잖아요. 그래서 절대 1cm가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깊이로 이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프롤로 주사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린 그 뒤에 있는 그림은 세지탈로 지금 오른쪽 컨다일을 본 건데요. 귓구멍이 있고 노란색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는 레트로 디스칼 티슈가 있고 앞쪽에는 이제 외측 익돌근이 잡아주고 있는데 또 관절에 염증이 제일 잘 생기는 부분이 그 뒤쪽 부분의 그 후방 원판 후조직 레트로 디스칼 티슈인데 그 부분도 이제 주사의 타겟이 되는데 이 컨다일의 라테랄 폴하고는 달리 좀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보통 한 1인치 정도의 그 깊이의 니드를 쓴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cm 가까이는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깊은 부위에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두 군데 프롤로 테라피 주사할 때 이 라테랄 디스칼 티슈 있는 쪽 1cm 미만
그다음에 레트로 디스칼 티슈는 입을 벌리고 찍는데 거기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ECM에서 2cm 반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사제로 치면 물론 이제 근육 치료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소적으로 아픈 근육통이나 아니면 지금 두 번째 마이오파셜 페인이라고 하는 근막 통증은 저희 치과 의사들 만성적인 그 목, 어깨 근육 통증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닥터 할 때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 어깨나 허리 아플 때 전형적으로 재활의학과에 제일 많은 그런 그 진단명입니다. 위에 있는 로컬 마이알지아는 국소적으로만 아프고 보통 얘네들은 3개월 이내고요. 그래서 잠깐 저희가 근이환제 먹고 온찜질하고 목욕하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이 마이오파셜 페인 같은 경우는 만성 근육통이라 가지고 이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수년 이상. 그리고 또 이게 또 근육 통증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원격지까지도 이제 예전에 시험 때 보던 그 리퍼드 페인이라고 하는 연관통까지 가지고 있어서 치료가 되게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중에 중요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데 강제로 벌리면 벌어지는 그분들은 이제 근육 경련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예전에 명의 소리 들을 때 그때 제가 디아제팜이라는 약을 요 마이오스패즘에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요. 요 디아제팜을 마이오스패즘에 잘 쓰면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도 물론 이미 치과적으로 명의시겠지만 TMJ에서도 명의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경련 있을 때 디아제팜을 적당하게 밤에 잘 때 하나씩만 먹어도요. 환자분들 잠도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턱도 별로 안 아프시고 입도 빠른 시간 안에 벌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클리니컬 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0mg이나 디아제팜이 우리나라 나온 게 이제 2mg인데요. 2mg 만약에 환자분들이 안 졸리고 건장하고 건강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졸리고 조금 이제 가날픈 뭐 여학생들이거나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러면 밤에 잘 때만 드시면 얼마든지 근경련에도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육에는 보통 저희가 제일 자주 보는 게 교근, 축두근, 그다음에 내측익돌근 그리고 요 세 개는 입을 담을 때 쓰는 근육이고요. 네. 제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세 군데는 입을 담을 때, 이를 악물 때 쓰는 근육이고 유일하게 입을 벌릴 때,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거나 입을 벌릴 때 그때 턱이 앞으로 이동할 때 당겨주는 근육이 이제 라테랄 테리고드 머슬인데요. 거기는 제가 이제 하악 전돌근이라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기억을 두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 TMD에 대한 그 질환의 성격하고 분류, 그 중에서 꼭 기억하실 거,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근육과 관절, 그리고 또 제일 관심 있으신 프롤로 테라피,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프롤로 테라피 할 때 주사하는 부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좀 질문, 예. 주사만 이제 뒤에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한 번씩 언급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뭐 이수를 해가지고 그 물리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거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랑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 뭐 보험을 전문으로 이제 강의하진 않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일단 여기 표에 보시면 원장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시면서 보험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수익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러면서도 진료에도 도움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 초진 때 N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이를 악물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환자분들 이를 꽉 깨물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클렌칭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알파벳 N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파벳 N 하게 되면 2하고 2 사이가 한 2, 3mm 정도 떨어지거든요. 보철에서 얘기하잖아요. 프리웨이 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턱이 제일 안정화됐을 때 위치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근육이나 관절이 안정되고요. 그다음 저기 모이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온찜질이요. 통증 있는 분들이나 소리 나거나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은 온찜질 해주면 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소리까지 없애지는 못하지만 소리 나는 분들도 온찜질 잘 해주면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사운드도요. 물에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놓고 한 20초 정도 놓고선 써도 되고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니까 그 온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그 팩들 그 약국에서도 들어있는 팩들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물을 갖다 좀 묻혀가지고 전자레인지 해놓으면 한 번에 한 5분 정도 따뜻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얇은 그런 가제 수건 같은 거 하나 싸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부드러운 음식, 저희 S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소프트 다이어트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골고루 먹어라, 바이라테럴 추잉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고요. 이것들은 사실은 원장님들은 이제 주의사항을 대부분 종이에 적어 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도움되는 거는 이제 물리치료를 대략적으로 한 주 2, 3회 정도 합니다. 물리치료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선택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관절은 보통 이제 레이저 같은 거나 온찜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근육은 초음파 또는 뭐 텐스 같은 것들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물리치료는 나중에 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 복합, 전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 3개 분류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분류 중에서 한 2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구입해서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3개씩 다 하시는 것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간혹 이제 그 심평원 같은 데서 3가지라고 다 첨가해버리면 나중에 리젝트를 많이 먹기 때문에 3개 중에 저도 항상 보면 관절은 저의 팁은 관절은 레이저 쓰고 뭐 근육은 초음파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해주면 일주일에 한 2-3번 오시고 그러면 절대 보험적으로 문제될 삭감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어떤 레이저요? 저희가 소프트 레이저로요. 펜 같은데 끝에서 약간 빨간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관절에다가 좀 해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은 이제 초음파로 전화기 같이 생겼는데 네네. 따뜻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텐스도 쓰실 수 있고요. 3개 중에 한 2가지 정도 쓰실 수 있으면 보험에 크게 문제 없이 어떤 삭감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저기 있는 단계처럼 처음에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하고 저 6개 내지 7개 있는 진단을 내리고 처음에 초진시에 저렇게 초록색대로 권하고 물리치료를 한 2-3주 정도 내원하게끔 해서 잘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 스플린트가 아마 원장님들께서는 기공소에 보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비용은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효과도 좋고 환자분들께서도 비용적인 부담만 없으면 얼마든지 잘 매니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물리치료 보험에 관한 거는 치과의사들이라면 사실은 누구든지 다 그 물리치료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마 2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험북에다가 대부분 이제 물리치료 업체에서 다 해주는데요. 장비를 구입하면 걔네들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료기기 신고하는 그 프로세스하고 예전에는 그게 철저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교합학회 턱관절 교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또는 뭐 사단법인 턱관절 협회나 대한구강내과 학회나 이런 데들에서 보통 학회에서 많은 그런 TMJ 세미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 정도 들으시고 거기서 좀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들 받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좀 질의가 오거나 뭐 확인차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때 크게 부담 없이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666은 뭔가요? 666 운동이요. 근육 운동인데요. 6x6 옛날에 했던 거. 6x6인데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입을 갖다 최대한 벌리고요. 혀를 입천장에 대보세요. 그 상태에서 6초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물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갖다가 하루에 36번 해야 되는데요. 36번. 아침에 6번, 8시에, 10시에 6번, 12시에 6번, 그다음에 3시에 6번, 6시에 6번, 9시에 6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에 every 2 or 3 hours, 그러니까 매 2-3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턱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턱 운동할 때 혀를 입천장에 대면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게 저희가 스트레칭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운전 2시간 하면은 휴게소에서 쉬라고 자동차에서 배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8시, 10시, 12시, 3시, 6시, 9시에서 깨어있을 때 한 2-3시간 정도 간격으로 턱 운동을 해주라는 그런 거고요. 대신 6차례 매번 6번 반복, 매번마다 6초 동안 스테이. 그래서 저게 왜 666이냐면은 이제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666이 옛날에 그 악마 엑소시스트 오맨의 악마의 숫자잖아요. 걔네들 뒤통수에 바코드 666이 있거든요. 그래서 6x6x6 하면 환자분들이 미국 환자들은 절대 안 까먹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리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유연제는 어떤 거 쓰세요? 근유연제요?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N 하듯이 치아를 갖다가 2개 시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찜질 하루에 2번 내지 3번, 그다음 부드러운 음식, 소프트 다이어트. 그래서 아까 SD라고 표시를 했고요. 666은 금방 배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장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약이 엑소페린, 사이벤 이런 약들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이벤이 시중에서 구하기가 조금 품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기로는 엑소페린이라고 하는 약물 또는 여기는 없지만 바클로펜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주 안전하고 나이 드신 분들, 청소년기 있는 애들 충분히 쉽게 쓰고 부작용 없이 제일 효과 좋은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플린트는 뭐 딱딱한 저기 써 있는 대로 이제 하드 플랫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있는 그 녹색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 다 해보시면 대부분 이제 효과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제로 넘어가요.
주사제도 처음에 초기 때는 로칼 마이알자처럼 3개월이 안 된 거는 리도케인으로 이제 TPI라고 하는 주사를 놓게 되고요. 만약에 3개월 이상 돼서 만성 통증이고 TPI로 효과가 몇 주밖에 안 되고 자꾸 재발하는 사람은 원장님들께서 되게 관심 많으신 그 보톡스 인젝션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사할 때 리도카인은 보통 저희가 1% 리도케인이나 뭐 0.5% 프로케인 이렇게 쓰는데요. 병원에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약제에다가 희석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있다 그러면 그 2% 1cc에다가 셀라인 1cc 섞어서 1%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만큼만 주사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용량, 이 퍼센티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1%, 2% 정도 그대로 썼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치과는 대부분이 그 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혈관 수축 때문에 들어있는데 그 TPI 할 때는 사실 에피네프린이 없는 걸 더 선호하긴 하는데 만약에 급하셔서 그걸 구할 수가 없을 때는 에피네프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껏해야 TPI 한 방 할 때 한 1cc 정도 하거든요. 0.9나 1cc 하거든요. 덴탈 시린지를 절반 정도 인젝션을 해요. 그래서 덴탈 시린지 1.8이면은 2포인트 주사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에피네프린 들어있어도 크게 뭐 근육의 괴사라든지 뭐 부작용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TPI가 대부분의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통증이 재발하고 효과가 뭐 며칠에서 몇 주밖에 안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톡스라는 걸 갖다가 똑같은 시술법으로 주사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미리 꼭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제 지나가는 게 보통 저희가 보톡스 할 때 그 페이셜 러브 같은 거가 좀 주행 방향이랑 비슷해서 예. 걱정이 되고 하는데 혹시 뭐 놀 때 주의사항 같은 거가 있나요? 예. 포지셔닝하고 그럴 그 때? 페이셜 러브는 선생님들 2주 있잖아요. 네. 2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 5개가 얼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2주를 네. 기준점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되게 슈퍼피셜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 캡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캡슐 그거보다 조금 위상방울 해서 되게 슈퍼피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주사할 때 한 5mm 이상만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바이패스에서 문제가 없고요. 세레브럴 팔시 같이 중간에 페이셜 너브에 좀 이리테이션이 있다 그러더라도 대부분은 또 수일 내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좀 설명 안심시키고 하면 되고요. 팁으로는 피하는 것 중에 약간 딥 인젝션, 아까 1cm 정도만 들어가면 네네. 오히려 슈퍼피셜 인젝션 하면은 좀 위험이 있고요. 네네. 보통은 그거 하게 되면 벌써 바로 옵니다. 눈가가 떨리거나 그런 게 바로 올 수 있어서 딥 인젝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오히려 이 TPI나 이 근육에 주사하는 것보다는 프롤로 주사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네. 주사 부위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마세타랑 여기 SCM이랑 두 개 놓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교근에다 놓는 거고요. 네. 좀 마세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톡스 놓는 위치랑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SCM은 뭐 촉진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촉진해서 격리시킨 다음에 주사하게 되고요. 특별하게 SCM 저렇게 격리하게 되면 그쪽에 혈관이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해박적인 건 없어서 막 경동맥 걱정하시면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둘 다 주사하실 때는 아스피레이션 한번 살짝 해주셔서 그 혈관 들어간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보침톡신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게 많이 만드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미제든 국산이든 어느 회사 걸 쓰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TMD 환자에서는 100유닛 정도 놓으시나요? TMD 환자 중에서 저는 TM 조인트에 주사하진 않고요. 교근에 주사하게 되는데 통증이 때문에 놓게 되면은 제가 약간 미용적으로 놓을 때는 교근에 12.5, 12.5에서 토탈 25, 반대편에도 12.5, 12.5에서 토탈 25 이렇게 놓는데요. 통증 때문에 놓을 때는 그냥 한 포인트당 10유닛 정도 놓으시면 대부분 효과가 있고요. 좀 많이 아파하시면 한 20유닛까지도 놓는데 통증에서는 포인트당 10유닛 정도 놓으시면 되고 즉 한 병 따면 한 10군데 정도 주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예전에 학생 때 많이 보던 차트잖아요. 네, TMD 차트. 네. 이게 TMD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밑에가 커서 잘랐는데요. 그 화면에 웹에 뜨는 거고 요 화면하고 요 다음 화면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께서 기존에 아마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서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차트를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교육용으로 실제적으로 진단명까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환자분이 턱에 소리가 난다.
체크, 턱이 아프다, 체크, 입이 안 벌어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아까 그 플로 차트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이갈이 같은 거, 이건 이제 히스토리로 물어보게 되고요. 또 뭐 밑에 있는 것들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적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뭐 PMH, PDH 적고 뭐 비염 뭐 이런 것들 적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개구량, 그냥 벌리는 거, 그다음 강제로 벌리는 거. 그래서 위에 액티브, 패시브 돼 있고 벌어지는 위치도 저희가 표시할 수 있고요. 교합도 간단하게 뭐 원장님들 잘 하시는 것들, 여기 뭐 오버젯, 오버바이트, 교합, 컨택, CO 스탑 같은 것들 이제 쉼 스탑으로 체크해서 이제 컨택 포인트 잡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뭐 PMH, 뭐 스트레스, 뭐 사이클러지컬한 것들, 뭐 이갈이, 이약물기. 그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 얼굴이거든요. 네네. 보시면 흰색은 노페인. 그다음에 한 번 클릭하면 옐로우인데 옐로우는 마일드 페인. 그다음에 주황색은 마조리 페인. 그다음에 세 번 누르면 시비어 페인, 빨간색이 됩니다. 요걸 이제 클릭해서 표시를 하고 나중에 요거를 EMR로 저장해 가지고 뭐 보험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교육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Save EMR이라고 하는 왼쪽 클릭을 하면 되고요. EDU 리절트는 이제 Education Result의 약자인데요. 아직 요거는 교육용으로 돼 있고 이제 의료기기 허가는 올해 연말, 빨라야 올해 연말에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학회에서 회원분들한테 교육용으로 서비스를 갖다 3월부터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까 보셨던 플로우 차트를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브럭시즘, TMJ 아스트랄지아, 마이알지아, 그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리 이거 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요. 네. 아마 선생님들도 아까 그거 보시고서 여기 지금 보시면 똑같이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돼 있고요. 처방하는 약들, 그다음 추천하는 그런 환자들이 해야 되는 자가요법, 그다음 나중에 물리치료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은 뭐 스플린트라든지 뭐 T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놨는데 원장님들께는 제가 언제든지 네.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래 네네. 이제 AI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요게 나중에 이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 네네. 요게 관리자 모드에서 그 환자분들 개인 정보를 갖다 동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누적돼서 몇만 건씩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AI처럼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 제가 경험했었던 그 알고리즘으로 만든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네. 아직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인쇄하게 되면 요 차트가 그대로 프린트아웃 되고요. 네. 엄청 훌륭한 걸 만드셨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논문도 내가지고 어느 정도 밸리디티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보통 저희 과의 교수님들 15년 이상 된 교수님들이 턱관절 디스크 있는 것들 저같이 저 한 22년 교수했는데도 3명 중에 2명밖에 못 맞춥니다. MRI가 없으면. 저희 교수가 한 65%, 얘네들이 한 58% 정도 맞추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콤빔 CT 없으면 저희도 73% 정도밖에 못 맞추는데 이 프로그램은 영상도 없이도 한 61% 맞추고 해서 아마 원장님들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옆에 보니까 저거는 앱입니까? 예, 저거는 이미 8년 전에 제가 모바일로 만들어 놨고요. 근데 모바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그 원장님들께서 이제 진료 보실 때 대부분 원장님들 다 세 분 다 그렇겠지만 여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바일보다도 오히려 그 웹으로 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 그래서 아예 그걸 갖다가 이번에 새로 세컨 에디션을 만들면서 웹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네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는 게 요 내용이고 요거만 좀 한번 숙지해 드리고 또 내용을 갖다 이해하시면 아마 환자분들 보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TMD를 제가 학부 때 오케 쓴 책, 도 쓴 책 이런 걸로 공부를 했었는데 참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 너무 현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참 힘들었었는데 너무 지금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학생 때 저도 사실은 학생 때 그 교합학 거의 F 맞다시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교합학교 회장까지 됐는데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책들이 대부분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걸로 보면 진단명부터 나와요. 대부분이 진단명을 가르쳐주고요. 진단명의 증상이 그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이 환자들이 컴플레인,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탑다운 말고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걸어 들어와서 직원을 만나고 원장님을 만나고 그걸 역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너무 아주 편합니다. 순서대로 하시면은 조금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사까지 맞고 싶다고 자원을 제가 오늘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리퀴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훨씬 더 통증이 좀 덜합니다.